바른번역 고전명작. 바른번역 고전명작은 번역가들이 고전을 직접 고르고 기획하여 펴낸 전자책을 읽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학으로 떠나는 일본 여행이란 단편집 중에서 이정민 번역가가 번역하신 벚꽃 만개한 나무 아래란 작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른번역 고전명작 사카구치 양코의 벚꽃 만개한 나무 아래. 벚꽃이 피면 사람들이 나무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경단을 먹으며 절경이라는 둥, 봄이라는 둥 하며 마음이 들뜬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활짝 핀 벚꽃 아래로 모여 술에 취하고 토하고 싸우는 일은 에도 시대부터 나타난 모습으로 더 먼 옛날에는 벚꽃나무 아래는 멋지기는커녕 섬뜩할 뿐이었습니다. 요즘은 벚꽃 아래에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고 싸우기 때문에 활기와 생기가 넘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약 아무도 없다면 무척이나 공포스러운 장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전통극 중 하나 옹기니. 그래서인지 노에는 납치당한 자식을 찾다가 미친 어미 원숭이가 벚꽃이 만개한 숲에 이르러 멀리 보이는 꽃 그림자를 아이로 착각하여 꽃잎에 묻히는, 이 부분은 소생의 사족, 꽃잎에 묻히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벚꽃나무 아래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한없이 무서울 따름입니다. 옛날 스즈카 고개, 미에현과 시가현 경계에 있는 고개 옹기니. 스즈카 고개는 벚꽃나무 아래를 지나야만 넘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괜찮았지만 벚꽃이 피어나는 계절이 되면 나그네들은 모두 벚꽃숲에 들어오면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되도록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푸르른 나무나 마른 나무 쪽으로 쏜살같이 내달리곤 했습니다. 혼자라면 벚꽃나무 아래를 쌩하니 통과하여 다른 나무 아래로 도망친 뒤 큰일 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면 그만이지만 일행이 있다면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의 발은 각자 속도가 달라 반드시 누군가는 뒤처지기 마련이라 뒤따라오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친구를 버리고 도망치게 되지요. 그래서 스즈카 고개의 벚꽃 아래를 빠져나오자마자 그때까지 좋던 사이도 틀어지고 서로의 우정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이유로 자연스레 나그네들이 벚꽃숲 아래를 피해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다른 산길을 택하는 바람에 아무도 지나지 않게 된 벚꽃숲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이 산에 산적 한 명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적은 길가로 나와 인정사정 없이 옷을 벗기고 목숨을 빼앗는 잔인한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벚꽃나무 아래에서는 역시 무서움을 느끼고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꽃이 실어진 산적은 꽃이란 건 무서운 거군, 어쩐지 싫구먼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는 휑휑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조금도 불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발소리만이 고요하고 서늘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휩싸였습니다. 하늘하늘 지는 꽃잎처럼 마음이 흔들리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꼭 감고 소리라도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눈을 감으면 나무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더욱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본디 침착하고 겁이 없는 산적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내년에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꽃이 피면 그때 곰곰이 생각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마음먹은 지 10수년도 지나 올해도 또 내년으로 미룬 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처음에는 한 명뿐이던 아내가 벌써 7이 되고 또 길가에서 새로운 아내를 남편의 옷과 함께 채워왔습니다. 여자의 남편은 죽였습니다. 산적은 남편을 죽이면서 스스로 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기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원인 모를 이상함을 느꼈지만 원래부터 무언가에 집착하는 성격은 아니라 딱히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자를 죽일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몸에 걸친 것을 몽땅 벗긴 다음에 언제나처럼 냉큼 꺼지라고 걷어찰 생각이었지만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갑자기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적 자신도 여자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후 산적이 뒤돌아보자 여자는 기겁하고 그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마누라다. 산적의 말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여자는 걸을 수 없으니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산적은 알았다며 여자를 가볍게 업고 걷다가 험난한 언덕 앞에서 여기는 위험하니 내려 걸으라고 부탁해도 여자는 꼭 달라붙어서 싫다고 고개를 저을 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산사나이도 오르기 힘든 언덕길을 내가 어찌 걷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런가? 알았다. 하며 남자는 힘들고 지쳐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내려오지 그래. 나는 힘이 세니까 힘들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뒤통수에는 눈이 달리지 않아. 계속 당신을 업고 있으니 안달이 나서 미치겠네. 한 번만 내려서 예쁜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나? 싫어요. 하고 또 여자는 목에 찰싹 매달렸습니다. 나는 이런 쓸쓸한 곳은 정말 싫어요. 당신 집까지 지체 말고 서둘러 가요. 그러지 않으면 난 당신의 마누라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처량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어버릴래요. 알았다고. 네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주지.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할 즐거운 미래를 그려보며 산적은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휙 한 바퀴를 돌아 앞산, 뒷산, 오른쪽 산, 왼쪽 산을 여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근의 산이란 산은 모두 내 차지라고. 산적은 자랑했습니다만 여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다른 반응에 아쉬웠습니다. 알겠는가? 당신 눈에 보이는 산이란 산, 나무란 나무, 계곡이란 계곡, 그 계곡에서 피어나는 구름까지 모두 내 것이라고. 빨리 걸어요. 나는 이런 바위투성이 절벽 아래 있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 빨리 집에 도착해서 진수성찬을 맛보게 해주지.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좀 달려봐요. 이 언덕길은 험해서 나 혼자도 뛰어가기 힘들다고. 당신도 벽이보다 패기가 없군요. 나는 정말로 무능한 사람을 남편으로 맞았구나.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이 정도 언덕 가지고. 안타깝구나. 이미 진이 다 빠졌죠? 허튼 소리 마. 이 언덕만 벗어나면 사슴보다도 더 빨리 달려갈 테니까. 그래도 숨쉬기 괴로운 것 같은데요. 얼굴도 새파랗고. 뭐든 처음에는 그런 거야. 지금 기세의 탄력만 붙으면 등 뒤에서도 눈이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달려. 하지만 산적은 온몸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힘들었습니다. 겨우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눈이 팽팽 돌고 귀는 윙윙거렸고 쉰 목소리 한 가닥 짜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안에서 7 아내가 맞이하러 나왔지만 산적은 돌처럼 굳은 몸을 풀어 등에서 여자를 내려놓는 곳이 고작이었습니다. 7명의 여자는 아름다운 여자를 처음 보고 동요했고 여자는 더러운 7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에 상당히 미인이었을 듯한 여자도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어쩐지 기분이 나빠져 남자 등 뒤로 숨었습니다. 이 산 여자들은 뭐예요? 모두 내 옛날 마누라들이지. 산적이 당황하여 재빨리 옛날이란 단어를 덧붙였지만 여자는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어머, 이것들이 당신의 마누라라고요? 나는 너처럼 예쁜 여자가 있으리라고는 몰랐으니까. 저 여자를 베어 죽여요. 여자는 가장 이목구비가 또렷한 여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뭐 죽일 것까지 있나? 시녀로 삼으면 되지.
당신은 내 남편을 죽여놓고서 자기 마누라는 못 죽이나요? 그러고도 나를 아내로 삼을 셈이에요? 꾹 담은 입술 사이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산적은 펄쩍 날아올라 춤을 추듯 여자를 베어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요. 이번엔 저기 저 여자요. 남자는 망설였지만 그래도 성큼성큼 걸어가 여자의 목에 칼을 푹 꽂았습니다. 머리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동안에 여자는 다음 아내를 가리키면서 마치 공기처럼 부드럽고 가벼우며 깨끗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울림을 남기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예요, 이번에는. 지명당한 여자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깍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적이 휘두른 칼날은 허공에서 번뜩이며 달렸습니다. 남은 여자들은 한꺼번에 일어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한 명이라도 놓치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덤불 그늘 속에도 한 명 있어요. 위쪽으로 한 명 도망치잖아요. 산적은 피투성이가 된 칼을 휘두르며 숲속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단 한 사람, 도망치지 못하고 어리빠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못생기고 절름발이인 여자였는데 남자가 도망친 여자를 모두 죽인 후 돌아와서 시큰둥하게 칼을 휘두르려 하자 여자는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이 여자는. 이건 내 시녀로 쓸 테니. 하는 김에 다 처리하지. 아이 참, 죽이지 말라니까요. 아, 그래, 알았다. 남자는 피범벅이 된 칼을 내던지고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와 현기증이 나고 마치 엉덩이가 땅에 붙은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정적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펄쩍 뛰어오를 듯 치밀어 오르는 공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여자는 그 자리에 아련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악몽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여자의 아름다움에 시선도 마음도 빼앗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불안했습니다. 어떤 불안인지, 왜 불안한지, 무엇이 불안한지 몰랐습니다.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은 나머지 불안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던 듯하구나.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비슷한 기분이 든 적 있었지. 그것은... 아, 그렇구나. 그거다. 무엇인지 알고 나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개한 벚꽃이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와 비슷했습니다. 어딘가, 무언가, 어떤 식으로 닮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닮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산적은 언젠가 그 정도만 알고 나면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아직 산 꼭대기나 계곡 골짜기의 나무 그늘에는 눈이 군데군데 남았지만 긴 겨울이 지나 곧 꽃피는 계절이 찾아오려는 듯 하늘에 조짐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올해 벚꽃이 피면...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벚꽃이 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가 핀 숲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점점 기분이 이상해져서 머리 위를 덮은 꽃으로 가득한 숲 한가운데로 다가갈수록 두려움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꽃이 만개한 숲속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아니 눈을 딱 감고 바닥에 털썩 앉아 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같이 데리고 갈까? 하는 생각에 여자를 흘낏 쳐다보고는 가슴이 뛰어 당황한 나머지 눈을 얼른 돌렸습니다. 어쩐지 자신의 마음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